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여러 훌륭한 원장님들이 너무 명강의를 펼쳐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수술 단계에서 이 하이니스 보철 시스템을 사용 시 어떠한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사실 크게 이제 수술 파트와 보철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할 때 사실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해서 여러 다양한 수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보철물의 형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이를 고려한 식립이어야만 장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이 적을 때 임플란트 식립을 했던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렇게 식립을 뼈만 생각하고 잔존거리 상태만 생각해서 뼈만 생각하고 식립을 하다 보니까 이머전스 앵글 자체가 워낙 가파른 형태로 되고 소프티슈로 누르다 보니까 지금도 볼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많이 아쉬운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잔존 뼈의 볼륨이나 상태만 보고 식립하는 이런 본 드리븐 포지션이 이제 많이 식립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뼈만 보고 거기에만 식립하는 원장님들이 없잖아요. 이제는 뼈를 GBR을 통해서 직접 없는 뼈를 만들어서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계획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 보철물의 그 위치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이제 프로테시스 드리븐 포지션을 많은 원장님들이 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과 보철을 모두 고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하이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식립 위치와 각도 그리고 식립 깊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치아에서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될 때 이 치아의 평균 사이즈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사이즈의 한가운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임플란트의 근원심 각도는 처음 이 식립 위치를 잡은 그 위치에 드릴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 드릴이 스크류 혀를 향하게 될 때 임플란트의 장축이 바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잘 잡아야 이 하이니 시스템도 결국 기성으로 만든 베이스 어바트먼트를 장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패스를 잡아야 적절한 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원심 각도는 아까 그렇게 드릴링을 잘 위치를 포지션을 잘 하면 되는데 협살 각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운데 잘 식립하면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보철물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치조골의 볼륨이 이렇게 항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다 보면 좁은 골격에 식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GBR을 고려하거나 GBR 안 한다고 하면 설치기 바짝 붙여서 신게 되거든요. 협측 볼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프로파일이 설치기에 붙여 신게 되면 기성인 하이니스 베이스 어버트 체결을 했을 때 설측은 좀 뚱뚱하고 협측은 약간 들어가는 잘록한 형태의 보철물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임플란트의 각도를 살짝 협측으로 기울이면 협측에 이상적인 컨투어를 서피컬 컨투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가이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가이드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이 식립 위치를 잡을 때 예상 보철물의 형태를 고려한 이 디지털 목업을 미리 시행을 하고 이 보철물의 이머전스 앵글을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각의 이등분선이 오도록 임플란트 식립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적인 서피컬 컨투어를 가진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저널은 이제 이머전스 앵글에 대해서 관련해서 2020년도에 발표를 한 저널인데 이 어버스의 체결부에서 보철물이 최대 풍류법까지의 이 각도를 쟀더니 이게 30도 이하에서는 페리임플란테이트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30도 이내로 만들려고 많이 만들고 있고 그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성 어버트먼트의 하이니스 장점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상 상황에서 보면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두꺼운 이러한 적절한 경우에서 어버트먼트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소프트 티슈가 얇게 되면은 이게 마진이 플랫폼에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저희 그 보철물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식립을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옆에 블랙 트라이앵글을 막으면서 제작을 기용소에서 해오기 때문에 급격한 이머전스 앵글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술자가 원하지 않아도 기용소에서 이렇게 해옵니다. 보통 보철물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티슈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일부러 깊게 식립하거든요. 깊게 하려고 깊게 하는 게 아니고 연조직을 기준으로 한 3, 4mm 하방으로 식립을 하게 되면 이 보철물이 중간의 과정, 기공소가 이것을 잘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술자가 직접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티슈의 연조직 기준으로 한 3-4mm 하방으로 픽처 탑이 올 수 있도록 식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식량관이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이 식량관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상악동에서 이제 잔정 골 두께가 짧은 경우에는 상악동 안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깊게 심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깊이 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마진을 이제 잇몸 상방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그 김영호 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플라그 치태가 조금 더 잘 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양치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베이스 아파트 체결을 하는데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 인접 치저골에 이제 걸리게 되죠. 이게. 그리고 안 걸리더라도 이게 본이랑 가까우면 서브티슈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로 인한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사이즈의 큰 길이의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쓰든지 아니면 직경을 약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인접 치저골에 걸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47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는 방법이 아까 범 프로파일러 쓰는 걸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저 또한 쓰는데 저는 엔진에 물려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 엔진용 드릴이기는 한데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 핸들로 돌릴 수 있는 핸들을 꽂아가지고 손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범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5에 제가 주로 쓰는 3을 연결을 했더니 본이랑 가까운 거죠. 이게 픽처 베이스 탑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3mm로 연결했더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건 플랩을 열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다 하고 2차 수술을 할 때 이걸 연결할 때도 있거든요. 플랩 안 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브나 이런 걸로 본 사운딩을 좀 하면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랩을 닫고 최종 보초물까지 앞에 인조 치저골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임플란트 임상은 이제 수술과 보초를 함께 고려를 해서 이제 임상을 해야 되고 이를 고려한 시스템이 이제 하이니스 보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초물의 컨투어를 위해서 식립 위치나 근원심, 협설 각도를 잘 맞출 필요가 있고 이때 이제 식립 깊이는 연주지 기준으로 3-4mm 하방으로 해야 이상적인 프로파일 이머전스 앵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머전스 앵글은 30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적절한 베이스 어버트먼트의 선택을 통해서 이 술자가 조절한다는 것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걸 기공사한테 맡겨놓지 않고 술자가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할 때 인조 치저골에 걸리지 않도록 술자가 신경을 잘 써야 될 거고 전치부 임플란트 보철에서는 앵글드 드라이버를 활용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하지 않고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 추극기 우정을 충분히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이미디에이션이나 얼리로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이제 결국 보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술자도 느낄 수 있지만 환자도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이니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많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 자체가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운 임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이니스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적극 사용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